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고선 제일 먼저 사는 액세서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제일 먼저 사게 됐는데요. 카메라를 처음 구입했을 때 바디랑 렌즈 조합으로 사고, 그 다음에 샀던 게 바로 플래시, 그 다음에 샀던 게 바로 삼각대를 사게 됐습니다. 삼각대를 사게 된 이유는 야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삼각대,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는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삼각대는 셀프 사진,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누가 찍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삼각대에 거치하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야간 촬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슬로우하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5분의 1초까지는 손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좀 위험하죠. 사실 30분의 1초 정도까지는 제가 찍을 수 있는데, 보통은 30분의 1초보다 더 슬로우한 8분의 1초, 15분의 1초, 4분의 1초, 1초 또는 2초, 4초, 8초 이런 슬로우 셔터 장노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삼각대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대는 필수인데, 이 삼각대를 구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삼각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삼각대에서부터 굉장히 또 가벼운 그런 삼각대가 있는데, 내 카메라의 바디의 무게감, 렌즈의 무게에 따라서 삼각대를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각대가 처음에는 한 대였지만 나중에는 뭐 2대, 3대까지 늘어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쓰고 있는 거는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당량의 무게를 들고 지금 25년째 쓰고 있는 저의 지금 이 카메라, 고정되어 있는 이 카메라 밑에 있는 저 삼각대를 바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삼각대를 쓰는데, 이 야간 사진 과연 어떻게 찍을 것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준비물이 사실 필요합니다. 야간 사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카메라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액정 화면으로 보게 되죠.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하고 어두우면 밝게 조절을 하면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로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하죠. 근데 필름 카메라는 결과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노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찍어야 될지 막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으니까, 디지털에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필름은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물, 첫 번째 필름 카메라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필름이 있어야 됩니다. 필름은 여러분들 어떤 컨셉의 야간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물 위주의 야간 촬영을 할 것 같으면 약간 감도를 높은 걸 쓰셔도 돼요. 400, 800, 1600, 3200까지 그런 감도에 있는 인물 촬영. 인물의 입자가 곱고 그런 걸 필요할 때는 플래시를 사용해서 100, 200 이런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ISO를. 근데 보통 플래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삼각대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빛이 최대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800에서 1600 정도 사이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름을 먼저 선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 스틸 사진을 주로 야간 촬영을 하는데, 거리 사진 이 정도의 위주로 찍으려고 한다면 저는 감도를 조금 낮은 거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100이나 200, 많게는 400까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재야 될 겁니다. 이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프레이밍, 내가 여기를 찍겠다는 어떤 프레이밍에 대한 노출 결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노출계가 결정을 하는데요. 제가 임의로 뇌출계로 할 수도 있지만 노출계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저는 폰출계를 사용해요. 폰출계를 사용해서 프레이밍을 잡고 과연 어떻게 찍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료 내가 찍었던 과거에 그 영상에서 찍었던 그 폰출계 찍었던 거를 제가 한번 띄워 드릴게요. 이 폰출계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여기에 폰출계를 했더니 이 거리 사진이 단순히 암흑에 있는 거리가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네온사인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또는 차 불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
건물 내에서 나오는 그런 빛들, 이 빛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할 거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의 노출값을 폰출계로 잘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악이 됐다라면 바로 세팅을 하시오. 세팅을 해야겠죠. 자, ISO는 카메라 필름 감도를 선택하시고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럼 조리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과연 내가 이 사진을 심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조리개는. 내 심도를 얕게 찍을 것인지 깊게 찍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리개 값을 보통은 저는 거리 사진들은 대부분 한 8에서 11 정도 사이를 놓고 찍는데 때에 따라서는 2.8 때로는 1.4까지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리개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셔터 스피드 값, 쪼이면 쪼일수록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슬로우해지겠죠.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조리개 구멍은 작은데 빛이 들어오는 양이 작다 보니까 셔터를 굉장히 슬로우하게 찰칵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슬로우한 셔터 스피드를. 그래서 보통은 뭐 어쩔 때는 30초, 15초, 뭐 때로는 1분, 뭐 4분의 1초, 뭐 8분의 1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빛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찍게 되면 결과물이 잘 나오는데 이 찍을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B셔터에 놓고 찍는 겁니다. B셔터. 셔터는 B셔터라고, 벌브 셔터라고도 하는데 이 B셔터는 내가 누른 만큼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시면 B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B. B셔터에다 놓고 이건 FM2입니다. 놓고 찰. 자,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누르고 있는 동안에 흔들림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 보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플레임 자체가 아주 미세한 흔들림에도 사진의 상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셔터 릴리즈라는 걸 꼭 사용하셔야 돼요. 셔터에 보면 이제 나사선이 있는데 이 나사선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잠겨져 있죠. 그래서 이게 삼각대 고정됐다고 치고 자, 4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찰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칵은 칵 이렇게 셔터 릴리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카메라, 그 다음에 필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셔터 릴리즈, 폰출계, 그 다음에 삼각대. 네, 삼각대가 꼭 있어야 된다. 야간 인물일 경우에는 이제 모노포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쇼 사진, 공연 사진 때 저는 모노포드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모노포드에 카메라 올려놓고 저속을, 렌즈를 망원을 쓰다 보니까 조금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60분의 1초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포드를 사용해서 슬로우에서도 안 흔들릴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모노포드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 모노포드는 모노포드에 카메라를 딱 고정시켜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흔들림을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야간 인물일 때는 감도가 높은 필름을 쓰면서 모노포드를 쓰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촬영했던 야간에 찍은 거리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도 필름에 대한 야간 사진을 두려움 없이 폰출계를 이용해서, 또는 입사식 노출계가 아닌 반사식 노출계. 입사식 노출계는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수강부로 체크해 갖고 여기에 노출값이 어떠냐를 체크하는 입사식이 있고요. 반사식은 내가 뷰파인더를 통해서, 우리 흔히 카메라에 있는 노출계처럼 미숙이가 한라산을 찍는데 한라산까지 뛰어 들어가서 거기 노출값을 재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미숙이는 여기에 있지만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반사식으로 그 노출값을 정하는 반사식 노출계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반사식 노출계가 외부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노출계들도 있어요. 카메라에도 여기 있죠. 반사식 노출계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상관관계를 아신다면은 ISO와 이 세 가지를 상관관계를 아신다면은 굉장히 조리개를 어떻게 조여야 할지, 그랬을 때 셔터 스피드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에 대한 스텝 관계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 이건 완전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못 하신다면 저의 예전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카메라 리뷰거나 또는 강좌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